그는 15년의 결혼과 5년의 기러기 아빠 생활 끝에 가족의 행복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은 그날 아내의 미소 뒤에서 그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날 그가 본 건 단 한 장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단 두 사람의 이름, 단 한 줄의 메모 수요일 7시, 늘 그곳. 사랑이라 믿었던 15년의 결혼이 단 5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차갑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죠. 오늘의 인생 미담 아내의 배신, 그리고 완벽한 복수 지금 그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5년 결혼 생활, 그리고 5년의 기러기 아빠 생활.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제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미국 서부 LA에서 유학 중인 아내 수민과 딸 나윤이의 꿈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송금하는 유학 자금, 한국에서의 외로운 싸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언젠가 함께할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도착했군. 회사 일로 급하게 잡힌 LA 출장. 아내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죠. 마침 나윤이는 기숙사에서 돌아오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어머 여보, 당신이 어떻게 지금? 놀랐지? 본사에서 급하게 출장이 잡혀서 깜짝 선물. 5년 만에 이렇게 불쑥 찾아왔네. 수민의 얼굴은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제가 평소 수민에게 선물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낯선 물건이었습니다. 수민아, 이 BMW X5 키는 뭐야? 렌터카 치고는 너무 새 차 같은데? 그거 교회 후배 차야. 오늘 나윤이 기숙사 짐 옮기는 것 도와주느라 잠깐 두고 갔나 봐. 깜빡했네. 수민이 급히 키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제 직감은 이미 미세한 균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 위에는 제가 몇 달 전에 어렵게 구했던 명품 핸드백 대신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이탈리아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선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놓인 저 가방은 당신이 요즘 쓰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건 최근에 LA 한인타운 중고 명품샵에서 엄청 싸게 득템한 거야. 당신 돈 아끼려고. 그날 밤 저는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평소보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급하게 교회 바자회 준비 때문에 나가봐야 해. 당신은 푹 쉬고 있어. 교회, 지난주에 바자회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엔 선교 기금 모금 행사라서 더 급해. 수민이 급히 나간 후 저는 수민이 어제 몰고 온 그 차를 확인했습니다. 차 안에는 남성용 선글라스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명품 브랜드의 고가 제품이었죠. 결정적인 것은 조수석 시트 밑에서 발견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다운타운 고급 레스토랑의 2인 식사 영수증. 그리고 그 영수증 아래에는 작은 명함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준호 K-그룹 미주 지사부장. 그리고 명함 뒷면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 수요일 7시, 늘 그곳. 저는 곧장 렌터카를 빌려 수민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수민은 교회 대신 다운타운의 주상복합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민은 한 남성과 합류했습니다. 바로 명함의 주인공 이준호였습니다. 그는 수민에게 익숙하게 팔짱을 끼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하게 걸었습니다. 5년을 오직 너희들의 꿈을 위해 살았는데 그 순간
제 15년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저는 오직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용서란 없었습니다. 오직 완벽한 정의와 복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수민에게 들키지 않도록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고급 장비를 이용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영상과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준호가 K-그룹의 파견직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제 계획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준호, 내가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이 있다면 그곳이 너의 약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준호의 회사와 한국 본사의 정보를 조합하여 그의 한국 아내 한지수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서울 강남에서 꽤 성공한 아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지수 아트 갤러리 블로그 포스팅. 지수의 SNS와 블로그에는 남편이 해외 파견 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일과 아이를 병행하는 워킹맘의 고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년 전 글에는 이준호 부장과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제가 겪고 있는 배신감을 그녀 역시 겪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무너진 것처럼 너희들의 세상도 무너져야지. 하지만 나처럼 고통받는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민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정대로 출장 업무를 마치고 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복수의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지수 아트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남의 지수 아트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부장 승진 축하 기념, 아내에게 줄 그림을 보러 왔다는 핑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태성 부장님 맞으시죠? 남편분께 축하 그림 선물이라니 정말 멋지시네요. 아닙니다. 한지수 대표님 작품이 워낙 훌륭해서요. 그런데 남편분께서는 해외 파견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K-그룹 미주 지사에 꽤 오래 계세요. 벌써 3년 차네요. 요즘엔 특히 바빠서 수요일 저녁은 꼭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연락도 잘 안 돼요. 수요일 7시, 늘 그곳이라는 메모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준호는 3년 동안 수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3년이라니 힘드시겠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새로운 골프 클럽이나 고가, 시계 같은 것을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네. 골프 클럽은 새로 바꾼 것 같긴 한데 시계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태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자신이 LA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수민과 이준호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LA 거리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오해죠? 저도 오해이기를 바랐습니다. 제 아내 오수민과 당신의 남편 이준호 부장. 두 사람은 LA 한인 교회에서 만나 수년째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당신은 같은 배신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지수는 처음에 부정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함께 움직여요. 제 남편의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제가 쥐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조력자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고 힘든 복수극의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었습니다. 태성과 지수는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 구체적인 작전을 짰습니다. 목표는 수요일의 그림자, 즉 이준호와 수민의 정기적인 만남 현장을 덮치고 그들이 LA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K-그룹 회사 내부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은
급한 해외 클라이언트 접대로 비워져 있습니다. 수민 씨도 나윤이가 기숙사에 있는 수요일에 가장 자유롭겠죠. 제 아내 수민은 저에게 요즘 교회 모임이 수요일에 집중된다고 둘러댔습니다. 두 사람의 패턴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수는 이준호가 회사 명의로 LA 지사 근처에 단기 레지던스를 얻어놓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명목은 출장자 숙소였지만 실제로는 미래 장소로 쓰이고 있었죠. 전환점입니다. 이준호 부장의 모든 경비 보고서와 차량 운행 기록을 추적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 본사에 있는 부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윤리적이지 않더라도 저는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태성은 회사 내 믿을 만한 후배에게 내부 감사를 명목으로 이준호의 경비 보고서 접근을 지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수민에게 준고가 선물이 현지 클라이언트 선물로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5년간 내가 보낸 유학 자금만으로도 모자라 회사 공금까지 이용해서 내 아내에게 선물을 해줬다니. 이 배신감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이 남자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는 클라이언트 접대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무마했군요. 두 피해자의 공조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수요일, 지수는 LA 출장 중인 남편에게 서류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모든 행동은 태성의 지시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렇게 속였는데 내가 이 더러운 현장에 직접 가야 하다니. 태성은 LA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지수에게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전달했습니다. 지수는 이준호와 수민이 함께 있는 레지던스 건물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이준호와 수민이 나타났습니다. 이준호는 평소 한국에서 지수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던 가벼운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수민은 마치 20대처럼 화사하게 차려입고 이준호의 팔에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성 씨죠? 저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안 됩니다, 지수 씨.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3년의 배신은 영원히 묻힙니다. 지금 나의 딸 나윤이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태성의 외침에 지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이 레지던스 건물로 들어선 후 지수는 건물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이혼 이야기 꺼내야지. 나윤이 대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서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태성 씨는 아마 유학 자금 때문에 이혼 못할걸. 바보같이 그것만 믿고 한국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데. 이 대화는 한국에 있는 태성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유학 자금만 믿고 버티는 바보. 태성은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 자신의 삶을 조롱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오수민이었습니다. 태성 역시 모든 증거를 모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LA 현장 사진, 경비 보고서의 조작 증거, 그리고 녹음 파일. 피고 오수민과 상간남 이준호의 불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성은 자신의 집으로 아내 수민을 불러 마지막 단판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윤이 대학교 입학 시점에 이혼을 계획했다는 녹음 잘 들었습니다. 5년간 유학 뒷바라지하는 남편을 비웃었더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외로웠어.
당신은 오직 나윤희의 스펙과 돈만 생각했잖아. 나는 없었잖아. 나윤희의 꿈이 곧 나의 꿈이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3년 동안의 배신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법원은 태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수민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큰 폭의 불이익을 받았고 이준호는 회사에서 징계와 함께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도 거액의 상간녀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준호와 오수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거짓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태성은 나윤희의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나윤희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태성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 다시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나윤아, 아빠는 이제 너의 스펙보다 너의 행복이 더 중요해. 태성은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낸 성과를 인정받아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끔씩 지수 아트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피해자 공조가 아닌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성 씨, 오랜만이에요. 상무 승진도 축하드립니다. 지수 씨도 아드님과 잘 지낸다니 다행입니다. 갤러리도 더 번창한 것 같네요. 지수는 이혼 후 오히려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여 더욱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배신은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태성 씨는 혹시 요즘 새로운 분 만나시나요? 아직은 나윤희에게 집중해야죠. 하지만 지수 씨와 가끔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히려 가식 없는 진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어두웠던 배신의 그림자가 이제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솔직한 관계의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겠죠? 이미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꿈에서 깨어났고 이제 진실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태성은 지수에게 새로 피어난 한 다발의 꽃을 선물했습니다. 그 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백합이었습니다. 힘든 고난을 딛고 배신을 심판하고 스스로의 삶을 되찾은 두 사람의 새로운 페이지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생 미담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세상에는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쌓이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몰랐던 어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닐까요? 태성은 이제 말합니다.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나 자신이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용기와 성찰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